이번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아주 깊이 파고들어볼 기업은 바로 파워 인테그레이션스, 나스닥에서는 POWI라는 티커로 거래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회사가 뭐 하는 곳이냐면요. 고전압 전력 변환 분야에서 상당한 기술력을 가진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죠. 맞습니다. 이 전력 변환이라는 게 사실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얼마나 효율적으로 또 안정적으로 하느냐가 기술의 핵심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POWI의 최근 주가, 2025년 10월 23일 종가 기준으로 43.70달러인데요. 이걸 딱 시작점으로 삼아서요. 제공해 주신 여러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회사의 핵심 기술은 뭔지, 재무 상태는 탄탄한지, 또 앞으로 어떤 시장 기회가 있고, 혹시 주의해야 할 위험 요인은 없는지 정말 다각도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에너지 효율성이 중요해지는 시대에는요. 이 POWI 같은 기업의 역할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숨겨진 강자라고 할까요? 그런 기업의 진정한 가치를 한번 찾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파워 인테그레이션스, POWI. 이 회사가 정확히 어떤 사업을 하는지 기본적인 그림부터 좀 그려주시죠. 네, 가장 기본적으로는요. 우리가 벽에 있는 콘센트에서 쓰는 전기 있잖아요. 그게 교류, AC 전력이거든요. 네, 그렇죠. 가정용 전기는 다 교류니까요. 근데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TV 같은 대부분의 전자기기들은 사실 직류, DC 전력을 사용합니다. 그것도 아주 낮은 전압의 DC 전력이 필요하죠. 아, 그래서 어댑터나 충전기가 꼭 필요한 거군요. AC를 DC로 바꿔주는 역할. 바로 그겁니다. POWI는 바로 그 AC 전력을 기기들이 사용하는 저전압 DC 전력으로 바꿔주는 데 필요한 아주 작은 반도체 칩, 그러니까 고성능 아날로그 및 혼합 신호 집적회로 IC를 설계하고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그냥 칩을 만드는 게 아니라 고성능이라는 점이 중요하겠네요. 네, 핵심은 이 작은 칩 하나에 굉장히 많은 기능을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이걸 고집적도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뭐가 좋냐면 예전에는 여러 개의 부품이 필요했던 전력 공급 장치, 흔히 파워 서플라이라고 부르는 것을 훨씬 더 적은 부품으로 만들 수 있게 돼요. 아, 부품 수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크기도 작아지고 가벼워지겠네요. 맞습니다. 크기랑 무게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은 또 극대화시키는 거죠. 전력 변환 과정에서 버려지는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POWI 칩을 쓰면 전력 공급 장치를 더 작고 가볍고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이게 뭐 스마트폰 충전기 같은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가전제품, TV, 컴퓨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산업용 장비, 신재생 에너지 설비, 요즘 핫한 전기차까지 정말 안 쓰이는 곳이 없겠는데요. 정확합니다. 적용 분야가 정말 넓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POWI의 전략이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게 있는데요. 단순히 성능 좋은 칩만 딱 파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 칩만 파는 게 아니면 뭘 더 제공하나요? 고객사들, 그러니까 POI 칩을 사서 최종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 회사들이 제품 개발 시간을 확 줄이고 시장에 더 빨리 진입할 수 있도록 일종의 토탈 솔루션 형태로 제공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토탈 솔루션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최적화된 칩은 기본이고요. 그 칩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설계 소프트웨어, 그리고 이걸 참고해서 바로 제품을 만들어 볼 수 있는 레퍼런스 디자인, 또 문제 생기면 바로바로 해결해주는 기술 지원까지 이런 것들을 패키지로 묶어서 제공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고객 입장에서는 그냥 칩 하나 받는 것보다 훨씬 편리하고 시간도 절약되겠네요. 그렇죠. POI 칩을 쓰면 개발 과정이 훨씬 수월해지는 겁니다. 이게 경쟁사들보다 약간 더 높은 가격을 받더라도 고객들이 POI를 선택하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고 결국 높은 이익률, 그러니까 마진을 유지하는 비결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하나 제가 자료에서 본 흥미로운 점은 이 회사의 운영 방식인데요. 팹리스 IDM이라는 용어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뭔가요? 네, 그것도 POI의 독특한 점인데요. 보통 반도체 회사들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뉘잖아요. 삼성전자나 인텔처럼 설계부터 생산까지 다 하는 종합반도체 기업 IDM이 있고요. 네, 그리고 퀄컴이나 엔비디아처럼 설계만 전문으로 하고 생산은 외주에 맡기는 팹리스 회사가 있죠.
맞습니다. POI는 기본적으로는 팹리스 모델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웨이퍼를 직접 만드는 생산 공장, 팹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생산은 대만의 TSMC 같은 외부 파운더리 회사에 맡기죠. 그럼 그냥 팹리스 회사 아닌가요? 왜 IDM이라는 말이 붙죠? 그게 왜 그러냐면요. 생산은 외부에 맡기지만 제품 설계부터 시작해서 웨이퍼 공정 개발 일부, 그리고 생산된 칩을 테스트하고 최종 제품으로 만드는 후공정까지 이 상당 부분을 POWI가 직접 깊숙이 관여하고 관리한다는 겁니다. 마치 IDM처럼요. 그러니까 생산 시설만 없을 뿐이지 전체적인 제품 개발과 품질 관리는 IDM처럼 직접 챙긴다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팹리스 IDM이라는 독특한 모델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수조 원이 드는 막대한 팹 건설 및 유지 비용 부담은 피하면서도 연구개발, R&D와 설계라는 자신들의 핵심 역량에 집중할 수 있고요. 동시에 외부 생산 과정에서도 높은 수준의 품질 관리가 가능해지는 상당히 효율적인 운영 구조를 갖추게 되는 겁니다. 네, 확실히 영리한 전략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이제 POWI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 얘기를 좀 더 깊이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료들을 쭉 보니까 크게 세 가지 기술 이름이 계속 눈에 띄더라고요. 파위권, 인노스위치, 그리고 이코스마트. 이 세 가지가 삼각편대처럼 회사를 이끌어가는 느낌인데요. 네, 맞습니다. 그 세 가지가 현재 POWI 기술력의 핵심 기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파위권부터 살펴볼까요? 파워건이라고 읽으면 될까요? 파위권. 이건 질화라리륨, 영어로는 겐이라고 하는 차세대 반도체 소재를 이용한 기술이죠. 요즘 겐 충전기 같은 거 많이 나오던데 그거랑 관련 있는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파위관은 POWI의 기술 리더십을 아주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화관련 겐이라는 소재 자체가 기존의 반도체 만들 때 주로 쓰던 실리콘, Si보다 훨씬 뛰어난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어떤 점에서 더 뛰어난 건가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전력 변환 효율이 훨씬 높습니다. 스위칭 손실, 그러니까 전력을 껐다 켰다 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 손실이 실리콘보다 훨씬 적어요. 둘째는 더 높은 주파수에서 작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파수가 높다는 건 뭐가 좋은 거죠? 주파수가 높으면 같은 양의 전력을 전달하더라도 변압기나 콘덴서 같은 주변 부품들의 크기를 훨씬 작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겐을 쓰면 제품 전체의 크기와 무게를 줄이는데 아주 유리하죠. 겐 충전기가 작은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아하, 효율도 높고 크기도 줄일 수 있고. 정말 좋은 신소재네요. 근데 다른 회사들도 겐 기술 개발 많이 하고 있지 않나요? POWI만의 특별한 점이 있나요? 물론 다른 회사들도 겐 연구 많이 하죠. 그런데 여기서 POWI의 진짜 정말 중요한 차별점은 바로 고전압 영역에 있습니다. 고전압이요? 네, 현재 반도체 업계에서 유일하게 1250V 그리고 1700V라는 아주 높은 전압을 견딜 수 있는 겐 스위칭 소자를 안정적으로 양산, 그러니까 대량 생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1700V요? 그게 그렇게 높은 건가요? 다른 회사들은 어느 정도 수준인데요? 대부분의 경쟁사들은 아직 수백 볼트 수준의 비교적 낮은 전압 겐 기술에 머물러 있거나 이제 막 650V급 정도의 겐 제품을 내놓는 단계입니다. 1000V 이상, 특히 1700V급 고전압 겐을 안정적으로 양산하는 곳은 현재 POWI가 유일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게 정말 큰 기술적 혜자인 거죠. 와, 그 정도 차이면 정말 독보적이네요. 근데 이 1250V, 1700V라는 초고전압 겐 기술이 구체적으로 어떤 시장에서 그렇게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건가요? 왜 이게 중요한 거죠? 바로 앞으로 엄청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핵심 산업들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AI 데이터 센터와 전기차, EV죠. 이 두 분야는 공통적으로 막대한 양의 전력을 소모하면서 동시에 에너지 효율을 극단적으로 높여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거든요. 아, AI가 전기를 엄청 먹는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데이터 센터 전력 소모량이 상상을 초월한다고요? 맞습니다. 최신 AI 모델을 훈련시키고 운영하려면 정말 어마어마한 연산 능력이 필요하고 그만큼 전력 소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감당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 내부의 전력 공급 시스템 자체가 바뀌고 있어요. 기존에는 보통 400V DC 시스템을 썼는데 이걸로는 부족하니까 이제 800V DC 시스템으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압을 2배로 높이는 거군요. 네,
전압을 높이면 같은 전력을 전달할 때 전류를 낮출 수 있어서 전력 손실을 줄이고 효율을 높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800V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하려면 그보다 훨씬 높은 전압을 견딜 수 있는 스위칭 소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통 시스템 전압의 1.5배에서 2배 정도의 내압이 요구되는데 800V 시스템이면 최소 1200V 이상을 견뎌야 하는 거죠. 아하. 그래서 POI의 1250V, 1700V 파위관 기술이 딱 여기에 들어맞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POI의 고전압 갠 기술은 차세대 800V 데이터 센터 아키텍처에 최적화된 솔루션인 셈이죠. 최근에 발표된 세계적인 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의 협력 발표도 바로 이 고전압 갠 기술의 경쟁력을 시장에서 인정받았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엔비디아와 협력한다니 정말 대단한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플랫폼에 포위의 고전압 갠 기술이 적용된다는 내용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고전압 시장에는 사실 다른 경쟁 기술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실리콘 카바이드, CSIC라는 소재인데요. 아, CSIC도 들어본 것 같아요. 전기차 같은 데 많이 쓴다고 하던데요. 네, CIC도 고전압, 고효율 특성이 좋아서 많이 쓰이죠. 그런데 포위의 고전압 갠은 이 CIC보다도 그리고 여러 개의 저전압 갠 소자를 병렬로 연결해서 쓰는 방식보다도 더 높은 전력 밀도, 그러니까 같은 크기에서 더 많은 전력을 처리할 수 있고 효율도 더 높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스위칭 손실이 적어서 시스템 전체 효율을 높이는 데 더 유리하죠. 와, CIC보다도 더 좋다니. 그럼 AI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는 포위가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차세대 데이터 센터 전원 공급 시장에서 포위의 고전압 파위갠 기술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비단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전기차의 고전압 배터리 시스템, 예를 들어 800V 배터리 시스템을 쓰는 전기차의 온보드 충전기, OBC나 DC-DC 컨버터, 그리고 초고속 충전 인프라 같은 분야에서도 똑같이 강력한 경쟁력을 가집니다. 알겠습니다. 포위겐 기술, 특히 그 고전압 성능이 포위의 핵심 무기라는 점 확실히 이해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기술 기둥인 인노스위치 IC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1차 측, 2차 측, 피드백 회로를 하나의 칩에 다 통합했다는 게 핵심인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떤 혁신을 가져온 건가요? 네, 이노스위치는 앞서 말씀드린 전원 공급 장치, 파워 서플라이 설계를 훨씬 더 간단하고 효율적이고 또 안전하게 만든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 같은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임 체인저요? 어떤 점에서요? 전통적인 파워 서플라이 설계를 보면요. 입력단과 출력단, 1차 측과 2차 측 사이에는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전기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걸 절연이라고 하는데요. 네, 감전되면 안 되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동시에 출력단의 전압이나 전류가 원하는 대로 잘 나오고 있는지 1차 측에서 알아야 제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절연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신호를 주고받기 위해 예전에는 옵토커플러라는 부품을 주로 썼습니다. 빛을 이용해서 신호를 전달하는 부품인데요. 옵토커플러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 옵토커플러가 몇 가지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성능이 점점 떨어지고요. 온도 변화에도 민감해서 성능이 오락가락하고 반응 속도도 느리고 또 에너지 효율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좀 낡고 불안정한 기술이었던 거죠. 아, 그런 단점들이 있었군요. 네, 그런데 POWI의 이노스위치는 이 옵토커플러를 완전히 없애버렸습니다. 대신 자체 개발한 플럭스링크라는 혁신적인 기술을 사용하는데요. 플럭스링크요. 그건 뭔가요? 이걸 쉽게 비유하자면요. 마치 우리가 예전에 쓰던 낡고 지지직거리는 유선전화선 옵토커플러를요. 아주 깨끗하고 끊김없이 안정적인 최신 고성능 무선통신 플럭스링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 비유가 재밌네요. 네. 플럭스링크는 자기 유도 방식, 그러니까 무선 충전처럼 자기를 이용해서 절연된 상태에서도 1차 칩과 2차 측 사이에 아주 정밀하게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하는 기술입니다.
옵토커플러 없이도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한 제어가 가능해진 거죠. 옵토커플러가 없어지니까 좋은 점이 많겠네요. 그럼요. 결과적으로 에너지 효율이 크게 향상됐고요. 부품 노화 문제도 없으니까 신뢰성도 훨씬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 부품 수가 줄어드니까 파워 서플라이 크기도 더 작게 만들 수 있고 설계 자체도 훨씬 간편해졌죠.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환영할 만한 기술인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많이 쓰이는 거군요. 스마트폰 초고속 충전기부터 가전제품, 산업용 기기까지 정말 널리 쓰여서 자료 보니까 이미 2020년에 누적 출하량이 10억 개를 넘었다고요? 네, 10억 개.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사실상 이 분야의 표준 기술 중 하나가 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이노스위치의 혁신성과 성능을 인정받았다는 증거죠. 대단하네요. 그런데 기술은 계속 발전하니까요. 이 이노스위치도 계속 진화하고 있겠죠. 최신 버전인 이노스위치 5 프로는 효율이 무려 95%를 넘는다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떻게 가능해진 건가요? 95%면 거의 에너지 손실이 없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95% 효율은 정말 경이적인 수준인데요. 이 이노스위치 5 프로는 앞서 설명드린 POWI의 두 가지 핵심 기술, 즉 파위 GAN 기술과 또 다른 첨단 제어 기술인 제로 전압 스위칭 ZVS 기술을 아주 효과적으로 결합한 결과물입니다. ZVS요? 그건 또 뭔가요? 제로 전압 스위칭 GVS는요, 말 그대로 스위치가 켜지고 꺼지는 그 찰나의 순간에 스위치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거의 0볼트에 가깝게 만들어주는 아주 영리한 제어 기술입니다. 이렇게 하면 스위칭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손실을 극단적으로 줄일 수 있거든요. 아, 스위칭 손실을 줄이는 또 다른 방법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너 스위치 5 프로는 소재 자체의 성능이 뛰어난 지라갈륨 스위치를 사용하고 파위겐, 그 스위치를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시키는 최적의 제어 기술 GVS까지 적용해서 이 두 가지 시너지 효과로 95% 이상의 놀라운 에너지 효율을 달성한 겁니다. 재료도 좋고 그걸 다루는 솜씨도 좋고 뭐 그런 거네요? 하하, 네, 딱 그런 비유가 맞겠네요. 이렇게 효율이 높으면 좋은 점이 또 있는데요. 바로 발열이 매우 적다는 겁니다. 에너지 손실이 적다는 건 곧 열 발생이 적다는 뜻이니까요. 아, 발열이 적으면 혹시 방열판이 필요 없어지나요? 빙고, 정확합니다. 이전에는 100과와트급 정도 되는 고출력 어댑터를 만들려면 열을 식히기 위해서 꽤 큰 금속 방열판을 달아야 했거든요. 그런데 이너 스위치 5 프로처럼 효율이 95%를 넘어가면 발열이 워낙 적어서 그런 방열판 없이도 100와트, 심지어 그 이상의 고출력 어댑터 설계가 가능해집니다. 와, 그럼 노트북 충전기 같은 게 훨씬 더 작고 가벼워질 수 있겠네요. 방열판 무게랑 부피도 꽤 될 텐데요. 그렇죠. 요즘 나오는 초소형 고출력 GAN 충전기들이 바로 이런 기술 덕분에 가능한 겁니다. POWI의 기술이 우리 주변 기기들을 더 작고 가볍고 효율적으로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거죠. 네, 이노스위치 기술의 힘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기술 기둥, 이코스마트 기술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건 이름에서부터 뭔가 좀 친환경적인 느낌이 드는데요. 어떤 기술인가요? 네, 이름 그대로입니다. 이코스마트 기술은요, 우리가 전자기기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대기 상태. 그러니까 예를 들어 TV를 리모컨으로 꽂지만 플러그는 계속 꽂아 있는 상태라던가 스마트폰 충전이 다 끝났는데도 충전기를 콘센트에서 빼지 않고 그냥 꽂아둔 상태. 이럴 때 소모되는 전력을 극단적으로 낮춰주는 기술입니다. 아, 그런 걸 대기 전력이라고 하죠. 눈에 보이지 않게 전기가 새어가는 거요. 맞습니다. 흔히 유령 전력, 센텀 로드라고도 부르는데요. 이게 기기 하나하나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기기들이 꽂혀 있다고 생각하면 합쳐서 정말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낭비되는 거거든요.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집집마다 꽂혀 있는 기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쵸. 그래서 각국 정부들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점점 더 엄격한 대기 전력 규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에너지스타 인증이라던가 유럽의 에코디자인 지침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죠. 예를 들어 대기 상태에서 0.5와트 이하만 소모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아, 그런 규제들이 있군요. 네. 그런데 이런 규제를 맞추는 게 제조사들 입장에서는 은근히 까다로운 기술적 과제일 수 있거든요. 이코스마트 기술은 바로 이 부분을 해결해 줍니다. POI 칩을 사용하면 제조사들이 아주 쉽게 별다른 추가 노력 없이도 이런 엄격한 에너지 효율 규제들을 만족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와, 그럼 제조사들한테는 정말 고마운 기술이겠네요.
규제 대응 스트레스가 확 줄어들 테니까요.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POWI의 고객사들이 에너지 효율적인 제품을 더 쉽게 만들고 동시에 각국의 환경 규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파위덴의 압도적인 고전압 성능, 이노스위치의 혁신적인 통합과 효율, 그리고 에코스마트의 대기 전력 절감까지 정말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강력한 기술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세 가지 기술이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POWI의 경쟁력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뛰어난 기술력이 과연 재무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제 POWI의 재무 상태를 한번 꼼꼼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자료들을 보면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요. 이 회사가 재무제표상 부채가 전혀 없다는 점이었어요. 이게 흔한 경우는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무차입 경영, 그러니까 빚 없이 회사를 운영한다는 건 정말 큰 강점이죠. 특히 요즘처럼 금리가 오르내리고 경기가 불안정할 때는요. 이자 부담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외부 충격에 대한 방어력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만큼 재무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부채가 0이라니 정말 대단한데요? 그럼 뭐 재무적으로는 걱정할 게 전혀 없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재무 구조 자체는 매우 튼튼하지만 최근 실적을 보면 단기적으로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도 보여요. 자료를 보면 2024년 연간 매출이 약 4억 1,900만 달러 정도였는데 이게 전년 대비 한 5.75% 정도 감소한 수치입니다. 아, 매출이 줄었군요. 이익은 어떤가요? 순이익 감소폭은 더 큽니다. 2024년 순이익이 약 3,200만 달러 정도였는데 이건 전년 대비 무려 42% 넘게 감소한 겁니다. 42%나요. 매출 감소폭보다 훨씬 큰데요. 왜 이렇게 이익이 많이 줄었을까요? 네, 자료 분석에 따르면요. 이 실적 부진의 주된 원인은 통신, 커뮤니케이션스 시장 쪽 매출 감소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오지 통신망 구축 관련 투자가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요. 아무래도 매출이 줄어들면 고정비 부담 때문에 이 감소폭은 더 커지는 경향이 있죠. 아, 통신시정 부진이 원인이었군요. 그럼 이건 일시적인 현상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좀 더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을까요?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파오이의 핵심적인 펀더멘탈, 그러니까 기초 체력 자체는 여전히 상당히 견고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주목해야 할 긍정적인 지표들이 있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앞서 말씀드린 제로 부채, 이게 가장 큰 안정판이고요. 또 하나는 이 회사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지표인데 바로 매출 총이익률, 그로스 마진입니다. 이게 2024년 기준으로 53.6%나 돼요. 53.6%면 상당히 높은 수준 아닌가요? 보통 제조업체들이 한 30에서 40% 정도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50%가 넘는 매출 총이익률은 반도체 업계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건 파오이 제품 자체가 기술력을 바탕으로 높은 부가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원가 대비 판매 가격이 높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솔루션 판매 전략도 여기에 기여하고 있을 거고요. 아, 총이익률이 높다는 건 제품 경쟁력이 확실하다는 뜻이군요. 근데 자료를 보면 영업이익률은 그보다는 좀 낮던데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네,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점이긴 합니다. 총 이익률은 53.6%로 아주 높은데 여기서 판매비와 관리비, SG&A, 그리고 연구개발 R&D, 비용을 제외한 영업이익률은 그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미래 성장을 위한 R&D 투자나 고객 확보를 위한 마케팅 및 영업 활동에 돈을 많이 쓰고 있다는 긍정적인 해석이 가능하고요. 네, R&D 투자는 미래를 위한 거니까 중요하죠. 그렇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혹시 회사 운영 과정에서 뭔가 구조적인 비효율이 존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비용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거나 하는 문제죠. 그래서 이 총이익률과 영업이익률 사이의 갭을 줄여나가는 것이 POWI가 장기적인 수익성을 더 개선하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높은 기술력만큼 운영 효율성도 더 높여야 한다는 거네요. 그래도 현금 흐름은 괜찮다고 하던데요. 네, 그 점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이익 수치 자체는 좀 줄었지만 실제로 회사가 벌어들여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현금, 즉 잉여현금 흐름, 프리 캐시 플로우는 상당히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평균 잉여연금 흐름 마진이 16% 수준이었다고 해요. 16%면 괜찮은 수준인가요? 네, 제조업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양호한 수준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회사가 사업 운영에 필요한 투자나 성장을 위한 투자를 다 하고 나서도 매출액의 16% 정도는 안정적으로 현금이 남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현금이 꾸준히 쌓이니까 부채 없이 경영하는 것도 가능하고 또 주주들에게 돌려줄 여력도 생기는 거죠. 아, 그래서 배당도 꾸준히 주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POWI는 2008년부터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꾸준히 배당금을 지급해 왔고요. 심지어 지난 12년 동안은 매년 배당금을 인상해 왔습니다. 이런 꾸준한 배당 성장 기록은 회사가 안정적으로 현금을 창출하고 있고 또 주주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와, 12년 연속 배당 인상이라니 대단한데요. 그럼 정리해보면 단기적으로 통신시장 부진 때문에 실적은 좀 주춤했지만 부채 없는 탄탄한 재무구조, 높은 제품 마진, 견조한 현금 창출 능력, 그리고 꾸준한 주주 환원까지 고려하면 장기적인 기초 체력은 여전히 튼튼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재무적 안정성이야말로 POWI가 앞으로 다가올 성장 기회를 잡는데 든든한 발판이 되어줄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성장 기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봐야겠네요. POWI가 속해 있는 이 전력 반도체 시장 자체가 앞으로 계속 커질 거라는 건 뭐 다들 동의하는 분위기잖아요. 특히 POWI가 강점을 가진 고전압 애널로그 IC 분야나 앞서 계속 강조했던 지라갈륨 반도체 시장의 성장이 이 회사에게는 직접적인 수혜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POWI는 정말 거대한 구조적 성장의 파도 위에 올라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성장 엔진들이 POWI를 끌어줄지 3가지 정도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3가지 엔진이요? 뭘까요? 첫 번째 성장 엔진은 단연코 전기차와 신재생에너지 분야입니다. 이건 뭐 두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렇죠. 요즘 가장 핫한 분야니까요. 전기차만 해도 그 안에 드러나는 핵심 부품들, 예를 들어 배터리를 충전하는 온보드 충전기 OBC라던가 고전압 배터리 전력을 에어컨이나 헤드라이트 같은 저전압 장치용으로 변환해주는 보조 전력 변환 장치, 억실러리 컨버터 이런 것들이 다 고효율, 고신뢰성의 고전압 전력 변환 기술을 필요로 합니다. 포화의 기술이 딱 필요한 곳이죠.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 쪽은 어떤가요? 마찬가지입니다. 태양광 패널에서 만들어진 직류 전기를 우리가 쓰는 교류 전기로 바꿔주는 태양광 인버터, 풍력 터빈에서 발전된 전기를 그리드에 연결하는 시스템 등등 여기에도 고효율, 고전압 전력 반도체가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전기차 및 신재생 에너지 관련 전력 반도체 시장은요. 예측 기관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적어도 앞으로 10년 동안 연평균 10% 이상의 꾸준하고 견조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포화의 고전압 기술은 이 시장 성장에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죠. 연평균 10% 이상이면 상당한 성장세네요. 그럼 두 번째 성장 엔진은 뭔가요? 두 번째 엔진은 앞서 기술 설명 때도 잠깐 언급했던 바로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아, AI 데이터 센터. 이것도 정말 뜨거운 감자죠. 네, AI 혁명이 가속화되면서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모량이 정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일부 예측에서는 몇 년 안에 특정 국가 전체의 전력 소모량과 맞먹는 수준이 될 수도 있다고 할 정도입니다. 와, 그렇게나 많이요. 그럼 전력 효율이 정말 중요해지겠네요. 그렇습니다. 데이터 센터 운영 비용에서 전기 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전력 효율을 1%라도 높이는 것이 곧바로 엄청난 비용 절감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 업계는 지금 전력 효율을 극대화하는 데 거의 사활을 걸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린 800V 아크텍처 도입도 그 일환이고요. 여기서 POI의 역할이 또 중요해지는 거군요. 네, POI의 1250V, 1700V 고전압 파위관 기술이 바로 이 차세대 800V 데이터 센터 전원 공급 장치의 최적화된 솔루션이라는 점. 그리고 이미 엔비디아 같은 거대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그 기술력을 입증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AI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데이터 센터 전력 효율에 대한 요구는 더 높아질 거고 그 과정에서 POI의 고전압 갠 기술의 가치는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정말 강력한 성장 동력이 될 겁니다.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AI 데이터 센터. 정말 확실한 성장 동력들이네요.
그럼 세 번째 엔진은 뭔가요? 세 번째 엔기는 좀 더 광범위한데요. 바로 산업 자동화, 인더스트리얼 오토메이션과 사물 인터넷, IoT의 확산입니다. 아, 스마트 팩토리나 스마트 홈 같은 거요? 네, 공장을 자동화하는 로봇팔이라던가 물류창고의 자율주행 로봇, 스마트 빌딩에 들어가는 수많은 센서들, 그리고 가정의 스마트 가전제품들까지 이런 모든 기기들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려면 결국 고품질의 전력 공급이 필수적이거든요. 특히 산업용 기기들은 가혹한 환경에서도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하기 때문에 전력 반도체의 신뢰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겠네요. 공장 라인이 멈추면 안 되니까요. 그렇죠. POI의 제품들은 높은 효율성뿐만 아니라 뛰어난 신뢰성으로도 정평이 나 있기 때문에 이런 산업 자동화 및 IoT 시장의 성장 역시 POI에게는 꾸준한 수요 증가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성장 엔진을 듣고 보니 POI가 정말 유망한 시장들에 발을 담그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이 모든 성장 동력을 관통하는 핵심 기술 트렌드가 바로 앞서 계속 말씀드린 질화관륨이라는 겁니다. 개인 기술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제품 크기를 줄이는데 워낙 장점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전력 반도체 시장에서 실리콘을 대체하며 그 적용 분야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겐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커진다는 거군요. 어느 정도로요? 시장 조사 기관들의 예측을 보면요. 전 세계 겐 반도체 시장 규모가 2030년까지 연평균 20% 이상, 많게는 27%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평균 20% 이상이면 정말 엄청난 성장 속도거든요. 와, 27%면 거의 매년 14 이상씩 시장이 커진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POIA는 현재 특히 고전압 겐 분야에서는 경쟁사들보다 확실한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겐 시장의 과실을 상당 부분 가져갈 수 있는 아주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성장 스토리는 정말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고 이렇게 매력적인 시장에는 당연히 경쟁도 치열하겠죠. 자료를 보니까 경쟁사들 이름도 만만치가 않던데요. 독일의 인피니언, 미국의 온세미컨덕터, 아날로그 디바이스, 그리고 모놀리식 파워 시스템즈, MPS 같은 굵직한 기업들이 언급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언급하신 기업들 모두 전력 반도체 및 아날로그 IC 분야에서 상당한 기술력과 시장 점유율을 가진 강자들이죠. 경쟁이 매우 치열한 시장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 쟁쟁한 경쟁사들과 비교했을 때 POWI가 확실히 내세울 수 있는 차별점, 그러니까 경쟁 우위는 역시 앞서 이야기한 고전압 겐 기술과 통합 솔루션 제공 능력, 이 두 가지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정확합니다. 그 두 가지가 POWI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피니언이나 온세미 같은 거대 기업들은 POWI보다 훨씬 더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갖추고 있고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도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POWI는 고효율, 고전압 전력 변환이라는 특정 분야, 이 틈새 시장에 아주 깊이 파고들어서 누구도 따라오기 힘든 전문성과 기술적 해자를 구축한 거죠. 선택과 집중을 제대로 한 거네요. 그렇죠. 특히 고객사들이 제품 개발을 더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칩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레퍼런스 디자인, 기술 지원까지 묶어서 제공하는 통합 솔루션, 전략은 고객 충성도를 높이는 중요한 요인이고요. 그리고 현재로서는 경쟁자들이 양산 수준에서 따라오기 힘든 1250V, 1700V급 고전압 겐 기술 리더십은 정말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두 가지가 POWI를 특별하게 만드는 핵심이죠. 네, 경쟁 우위는 확실히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강점이 많아도 위험 요인이 없는 회사는 없잖아요. POWI가 앞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리스크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료들을 보니까 몇 가지 점들이 지적되던데요. 네, 물론 리스크 요인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정학적 리스크, 특히 중국 시장에 대한 높은 의존도입니다. 중국 의존도요? 얼마나 높은데요? 2024년 기준으로 POW의 전체 매출에서 아시아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84%에 달합니다. 그리고 그 아시아 매출의 상당 부분은 중국 시장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84%면 정말 압도적이네요. 거의 대부분이 아시아, 특히 중국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왜 리스크가 되는 거죠?
요즘 계속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나 기술 패권 경쟁 같은 지정학적 긴장 상황 때문입니다. 만약 미중 관계가 더 악화되거나 미국 정부가 중국으로의 첨단 기술 수출을 더 강력하게 규제한다면 POW의 제품 판매나 공급망 운영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갑자기 특정 제품을 중국에 팔지 못하게 될 수도 있고 중국 내 생산시설이나 파트너와의 협력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예측 불가능성이 크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 미중 갈등이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 자체의 반도체 기술 발전입니다. 중국 정부가 반도체 자금률을 높이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 결과로 특히 개엔 분야에서 이노사이언스 같은 중국 현지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들은 아직 POW의 고전압 기술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중저가 시장을 중심으로 빠르게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거든요. 장기적으로는 이런 중국 기업들이 가격 경쟁 압력을 높이고 POW의 시장 점유율을 잠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중국 시장 의존도가 높다는 게 양날의 검이 될 수 있겠네요. 성장 기회이면서 동시에 리스크 요인이기도 하고요. 그럼 두 번째 리스크는 뭔가요? 두 번째 리스크는 앞서 실적 얘기할 때 잠깐 나왔던 건데요. 여전히 소비자 가전 분야의 매출 비중이 꽤 높다는 점입니다. 아, 스마트폰이나 PC, TV 같은 거요? 이게 왜 리스크죠? 2024년 기준으로 POWI 매출의 39% 정도가 이 소비자 가전 분야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은 아시다시피 경기 변동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거나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지갑을 닫는 품목 중 하나가 바로 스마트폰, PC, TV 같은 내구 소비재거든요. 그렇죠. 당장 꼭 필요한 건 아니니까 구매를 미루게 되죠. 맞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가전 시장의 경기에 따라 POWI의 실적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는 점이 리스크입니다. 물론 POWI는 다른 분야로 사업을 다각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40% 가까운 매출이 이 경기 민감형 시장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앞서 성장 동력으로 이야기했던 AI 데이터 센터나 전기차, 산업 자동화 같이 성장성도 높고 경기 민감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시장으로 성공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것이 장기적인 실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될 겁니다. 네,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정말 중요하겠네요.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리스크는 뭘까요? 마지막 리스크는 바로 끊임없는 기술 경쟁 그 자체입니다. 아, 기술 경쟁이요. POWI가 기술력이 뛰어나다고 했는데 경쟁이 그렇게 심한가요? 네, POWI가 현재 고전압 간 분야에서 확실히 앞서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인피니언, 온세미, TI, MPS 같은 경쟁사들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이 회사들 역시 간 기술 개발에 막대한 R&D 자금을 쏟아붓고 있고요. 또 다른 차세대 전력 반도체 소재인 실리콘 카바이드, SiC 분야에서도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특히 SiC는 전기차 시장에서 POWI의 관과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기술이기도 하고요. 기술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따라잡힐 수도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반도체 기술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발전하기 때문에 현재의 기술적 우위가 영원히 지속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따라서 POWI는 지금의 리더십을 지키기 위해 정말 끊임없이 R&D에 투자하고 혁신을 거듭해야 합니다. 만약 경쟁사들이 더 좋거나 더 저렴한 기술을 먼저 내놓는다면 POWI가 지금 누리고 있는 기술 프리미엄과 높은 시장 지위를 순식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기술 기업에게는 이 기술 경쟁 자체가 가장 본질적인 리스크라고 할 수 있죠. 네, 잘 알겠습니다. 중국 리스크, 소비자 가전 의존도, 그리고 치열한 기술 경쟁까지 POWI가 가진 기회만큼이나 넘어야 할 과제들도 분명히 존재하네요. 자, 그럼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해할 만한 부분이죠. 이 회사의 가치평가, 밸류에이션, 즉 현재 주가 수준은 과연 매력적인가 하는 점을 짚어볼 차례입니다.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니까 여러 가지 가치평가 지표들, 예를 들어 주가 수익 비율, PE, 주가 순자산 비율, PB, 이베레비타 같은 지표들을 보면요. POWI가 동종업계 다른 회사들 평균보다 좀 높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즉, 다소 고평가된 상태라는 분석이 많더라고요. 네, 그게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현재 POWI의 주가에는 이 회사가 가진 독보적인 기술력, 특히 고전압 개엔 기술의 잠재력과 앞으로 AI나 전기차 같은 고성장 시장에서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이 POWI의 미래 성장성에 꽤 높은 프리미엄을 주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죠.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는 건 그만큼 기대치가 높다는 뜻이기도 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죠. 기대치가 너무 높으면 그 기대에 조금이라도 못 미치는 실적을 내거나 뭔가 안 좋은 소식이 들리면 주가가 크게 하락할 위험도 그만큼 커지는 거니까요. 그리고 모든 분석가들이 현재 주가가 적정하다고 보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의견도 있나요? 네. 일부 분석에서는 현금 흐름 할인 DCF 모델 같은 걸 이용해서 POWI의 내재 가치를 추정해 봤더니 현재 주가가 그 내재 가치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그러니까 꽤 과대평가되어 있다는 경고성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DCF 모델로는 비싸다는 분석도 있다니 좀 신중하게 봐야겠네요. 그렇죠. 가치 평가라는 게 워낙 분석가의 가정이나 사용하는 모델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 분석만 믿기보다는 다양한 관점의 평가들을 참고해서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시장이 부여하는 프리미엄이 과연 합당한 수준인지 아니면 너무 과도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밸류에이션에 대한 평가는 좀 엇갈리는군요. 그럼 기술적 분석, 그러니까 차트상으로는 현재 주가 흐름이 어떤가요? 최근에 엔비디아 협력 발표 같은 좋은 소식도 있었는데 주가에도 반영이 됐나요? 기술적 분석 측면에서 보면요. 단기적인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5일, 20일 같은 단기 이동평균선들은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있어서 최근에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말씀하신 엔비디아와의 협력 발표가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상승 흐름이군요. 그럼 이제 추세적으로 상승 전환했다고 봐도 될까요? 그렇게 단정하기는 아직 좀 이릅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인 추세를 보여주는 200일 이동평균선은 여전히 현재 주가보다 위에 위치해 있거든요. 이건 아직 주가가 장기 하락 추세의 영향 아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반등했지만 장기 추세는 아직 하락이다. 좀 애매한 상황이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최근의 반등이 일시적인 기술적 반등에 그칠지 아니면 의미 있는 추세 전환의 시작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앞으로 발표된 실적입니다. 시장의 높은 기대치를 충족시키는 구체적인 숫자로 증명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이 상승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을 겁니다. 마침 11월 5일로 3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니 이 실적 발표 결과가 단기적인 주가 방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11월 5일 실적 발표 꼭 주목해야겠네요. 자, 오늘 정말 파워 인테그레이션스, POWI라는 회사에 대해서 기술부터 시장, 재무, 리스크, 밸류에이션까지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봤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인데요. 오늘 분석 내용을 한번 총정리해 주시죠. 네, 정리해 보겠습니다. 파워 인테그레이션스는 고효율, 고전압 전력 변환이라는 앞으로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대하고 성장하는 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입니다. 특히 지라갈림, GAN이라는 차세대 소재를 활용한 포위간 테크, 그중에서도 경쟁사들이 따라오기 힘든 1250V, 1700V급 고전압 기술이라는 아주 강력한 기술적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이 회사의 가장 큰 특징이자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기술력이 정말 독보적이었죠. 네. 그리고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부채가 전혀 없는 아주 탄탄한 재무구조 위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또한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라는 향후 수년간 고성장이 예상되는 확실한 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도 매우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네, 성장 스토리는 정말 확실해 보였어요. 하지만 물론 동전의 양면처럼 도전 과제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소비자 가전시장의 둔화에 따른 실적 변동성이 있을 수 있고요. 중국 시장에 대한 높은 의존도에서 오는 지정학적 리스크도 계속 안고 가야 할 부담입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수준이 기술력과 성장 기대감을 상당히 반영해서 다소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고평가 논란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고려해야 할 부분이죠. 기회와 위험이 공존하는 상황이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최근 엔비디아와
엔비디아와의 파트너십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POWI가 AI와 같은 차세대 고성장 산업으로 성공적으로 진입하면서 그 기술력을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회사가 가진 잠재력이 단순히 기대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POWI에 대한 투자는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제 생각에는요, POWI에 대한 접근은 단기적인 주가 등락이나 분기 실적에 너무 연연하기보다는 좀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에너지 효율화라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메가 트렌드이고 POWI는 이 트렌드의 중심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진 핵심 플레이어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 회사의 독보적인 기술력이 장기적으로 만들어낼 가치, 성상에 주목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더 현명한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에너지 효율화라는 메가 트렌드와 함께 성장할 기업으로 주목하라는 말씀이시군요. 자,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에너지 효율성은 이제 단순히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을 넘어서 미래 기술 발전의 핵심적인 경쟁력이자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워 인테그레이션스처럼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전자기기나 시스템 전체의 성능과 효율을 좌우하는 이런 보이지 않는 기술을 가진 기업들의 가치는 앞으로 시장에서 어떻게 재평가될 수 있을까요? 단순히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를 넘어서 에너지 시스템 전체의 혁신을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플레이어로서의 역할은 과연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을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관점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